조용한 저녁이었다. 불 켜진 거실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다. 남편과의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고 서로의 하루는 상대에게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였다. 경희는 어느 순간부터 살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느낌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동네 문화센터에서였다. 새로 부임한 강사, 30살의 연하 남자, 준우. 처음엔 그저 활기 넘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흘러들어온 그의 말이 경희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선생님, 예전에 그림 배우셨어요? 손이 너무 정확하신데요. 가볍게 건넨 말이었지만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종류의 시선이었다.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무언가를 발견해주는 느낌.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경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냥 친절한 말일 뿐이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샤워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머릿속에 들려오는 건 준우의 목소리뿐이었다. 며칠 뒤 준우는 경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수업 끝나고 잠깐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흔적이 있었다. 경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숨길 수 없었다. 문화센터 뒤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걸까요? 경희는 순간 숨이 걸렸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들여다보는 걸까? 그냥 좀 바빴어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준우는 속지 않았다. 괜찮으시면 그냥 얘기하는 상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누군가에게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 경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갈망을 깨닫고 만다. 다음 날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주쳤고 더 오래 대화하게 되었다. 경희의 하루는 남편의 무심한 시선 대신 준우의 따뜻한 관심으로 채워졌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문화센터 유리창 바깥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준우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근데 요즘 제가 선생님 생각을 자꾸 해요. 그 고백은 들리는 순간 경희의 숨을 훔쳐갔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나도 그래. 이 말이 튀어나올까봐. 말 대신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준우는 그녀가 하지 못한 말을 모두 알고 있는 듯 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 마음만큼은 숨기기 싫었어요. 그날 이후 경희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안 돼. 절대 넘어서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감정 다시 느껴본 적 있었어? 남편의 눈은 여전히 냉랭했고 집안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경희는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마음은 선 너머에 서 있었다. 밤하늘에 비가 내린 뒤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경희의 마음은 더 탁해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지만 편안함은 오지 않았다. 오늘 들은 고백이 자꾸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요즘 제가 선생님 생각을 자꾸 해요. 그 말이 공기처럼 집 안가득 퍼져 있는 것만 같았다. 손끝으로 소파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경희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흐르는 감정일 뿐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 흐르는 감정이 하루, 이틀, 이제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을 조여왔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집안의 모든 공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경희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알 리도 없었다. 오늘 늦었네. 남편은 건조하게 말했다. 센터에서 조금 일이 있었어. 경희는 가능한 한 평온한 표정을 만들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묻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경희의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밤 경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준우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랐다. 선생님 생각을 자꾸 해요. 그 말이 부드러운 손길처럼 자꾸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경희는 어느 순간 자신이 깨닫는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싶어 하고 있다. 이 나이에 또다시. 다음 날 문화센터 복도에서 준우를 마주쳤다. 평소처럼 인사만 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준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경희 선생님. 그 한마디에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다. 그는 잠깐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단단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뒤 둘은 늘 사람이 드문 전시실 쪽으로 걸었다. 벽에 걸린 그림과 그림 사이 오래된 조명이 반쯤 켜져 있는 공간. 그곳은 낮에도 적막했고 저녁이면 사람의 온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준우가 말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부담드렸다면 죄송해요.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부담 아니었어.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흘러나왔다.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준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말 진심이세요?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건너버릴 것 같아서. 그러나 침묵도 또 하나의 대답이었다. 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게 준우가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경희는 무의식적으로 말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녀의 손 위에 얹힌 준우의 손은 따뜻하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준우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근데 선생님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그냥 잠시라도. 경희는 그 따뜻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래 잊고 살았던 온기였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 준우 씨. 경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남편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은 이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는 고백이자 동시에 마지막 저항이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더 조심할게요. 근데 선생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멈추라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경희의 마지막 남아있던 균형을 무너뜨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붙잡히고 싶다는 마음이 한순간에 뒤엉켰다. 그때 전시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에 떨어진 빛이 둘 사이의 손을 조용히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경희는 자신이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준우가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한 힘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 미세한 압력이 피부를 지나 심장까지 닿았다. 경희는 결국 손을 빼지 못했다. 며칠 뒤 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어느 황혼역,
공원 산책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때였다. 햇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준우는 그녀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그 부름 하나만으로도. 경희의 숨이 멈췄다. 혹시? 준우가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은밀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저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믿음. 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믿는 순간 그녀의 모든 균형은 무너질 테니까. 하지만 경희는 안다. 이미 마음은 준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천천히 가자. 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천천히. 근데 멀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이 둘 사이의 금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흥분도 설렘도 아닌 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두려움조차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감정이 깊어질수록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둘만의 은밀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경희는 속으로 인정했다. 나는 이미 이 관계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 발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숨기기도 부정하기도 어려웠다. 경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해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경희는 요즘 거울 앞에서 자주 멈춰 서곤 했다. 주름도 늘었고 예전보다 탄력도 없어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이상하게 생기 있었고 스스로도 느낄 만큼 요즘의 표정은 달랐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준우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눈이 마주칠 때의 떨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의 결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에 다시 색이 번져 들어오는 것처럼. 하지만 색이 짙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짙어졌다.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날 무렵 경희는 우산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어떡하지?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준우가 말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준우가 건네는 눈빛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마음이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차 문을 열고 타는 순간 좁은 실내에 갇힌 비냄새와 준우의 체온이 섞여들었다. 그 온기만으로도 경희의 호흡은 조금씩 가빠졌다. 차가 고요한 골목을 지나던 중 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걸까?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선을 넘으려는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조금 떨렸고 손끝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켜쥐어졌다. 선생님, 준우가 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저만 이런 거면 어떡하죠? 그 말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 경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아니야. 경희는 아주 작게 말했다. 너만 그런 건 아니야.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왼손을 감싸쥐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 올라왔다. 그 순간 경희는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며칠 뒤 준우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말해야 하는 게 있어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호텔 로비였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벽난로가 은은하게 타오르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 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감정을 숨길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경희의 심장은 강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잖아.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로 끝내려 했어요. 경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끝내야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근데 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선생님을 보니까 끝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둘 사이의 공기가 뜨겁게 뒤틀렸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경희는 피하지 않았다. 도망칠 힘도 의지도 없었다. 준우의 손등이 그녀의 뺨에 닿자 오랫동안 굳어있던 가슴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물었다. 저 안아드려도 돼요? 그 조심스러운 문장, 그 절박한 눈빛. 경희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은 은밀한 호텔방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경계와 모든 도덕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침대에 앉는 순간 경희는 숨을 크게 삼켰다. 두근거림이 온몸을 흔들었고 준우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준우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경희는 그 감촉에 떨며 눈을 감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느리고 세밀했다. 서로의 숨결이 겹치는 순간 오래 묻혀있던 욕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경희는 속삭였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의 빠른 리듬이 그녀의 손끝을 뜨겁게 했다. 선생님이 원치 않으면 지금 멈출게요. 그 말은 마지막 경계였다. 그리고 경희는 그 경계를 넘기로 선택했다. 멈추지 마. 그 순간 둘 사이에 모든 억압된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은 말없이 경희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메시지, 통화 기록, 호텔 위치 공유 알림. 이게 뭐지?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위태로웠다. 경희는 숨이 멎었다. 모든 것이 들킨 것이다. 남편은 씁쓸한 눈으로 말했다. 너 이 사람 좋아하나 보네. 그 말은 분노가 아닌 체념이었다. 그게 더 아팠다. 할 말 없지?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 너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지. 경희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에게서 죄책감이 밀려왔고 준우에게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떠올랐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 이제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오래된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경희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누군가의 삶을 부서뜨리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희는 준우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전부 알게 됐어. 준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선은 내가 먼저 넘었어.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긴 침묵 끝에 준우가 말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 경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준우를 선택하면 젊은 사랑도 설렘도 전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미래를 빼앗는 결정일지도 몰랐다. 그의 나이는 30. 앞으로 펼쳐질 길이 너무 많은 청춘. 경희는 조용히 눈을 뜨며 말했다. 준우야, 너는 앞으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 경희는 그의 말을 막았다. 나는 너의 미래가 되고 싶지 않아. 너의 지금으로만 남고 싶지도 않아. 준우의 눈이 흔들렸다. 경희는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우리가 나눈 감정은 내 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위험했고 그래서 잊지 못할 거야. 눈물이 흐르는 걸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자.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해. 너를 위해서도.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세게 잡지도 놓지도 못한 채 숨만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경희가 아주 천천히 손을 빼냈다. 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경희는 미소 지었다. 슬프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나도 그랬어. 그게 모든 걸 말해주잖아. 둘 사이에 마지막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뒷모습을 돌렸다. 준우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지키듯 바라볼 뿐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경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지난 시간 후회하지 않을게. 그 대신 여기서 끝낼게.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삶 속에서 천천히 멀어져 갔다. 몇 달 뒤 경희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조용한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빛이 방 안을 채웠다. 혼자지만 이상하게 평온한 시간들이었다. 가끔 준우가 떠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슬픔보다 감사함이 먼저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잊었던 여자라는 감정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고요한 온기로 남아 있었다. 경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에게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오는구나.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경희의 삶은 처음부터 다시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다.